안녕하세요. 테크를 좋아하는 오타쿠 최PD입니다. 최근에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가장 핫한 제품이 있죠. 바로 갤럭시 S20. 최근 갤럭시 S20의 판매 부진이 심각하다고 하죠. 오늘은 제가 여기저기서 기사와 자료를 취합해서 왜 갤럭시 S20의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인 시장에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갤럭시 S20 또한 이런 소비 위축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아이폰 SE 2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량과 실판매량 모두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S20의 판매 부진을 온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데요. 전작 갤럭시 S10과 비교하면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인 물가의 오름세에서는 20%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인상이죠. 아무리 스마트폰이 최신 기술의 집약체라 하더라도 갤럭시 S20는 124만원부터 시작해서 울트라 모델은 159만원이라는 살벌한 가격을 자랑하죠. 이런 높은 가격이 코로나19 사태의 소비 위축과 맞물려 소비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는 후면 카메라의 디자인인데요. 특히 울트라 모델의 경우 카메라의 부분이 휴대폰 전체 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아이폰 11 프로를 시작해서 카메라의 성능을 위해서 카메라의 파츠를 크게 잡는 게 트렌드가 되었고 이미 삼성전자의 중국기들은 다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예쁘게 수준 높은 마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던 맥베 스페이스 줌이라는 문구가 삽입되게 되죠. 네 번째는 사실 세 번째와 연관 있는 문제점인데 저렇게 카메라가 흔히 말해서 보기 흉하게 돼 있으면 카메라의 성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초점을 제대로 못 잡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사진이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났죠. 159만원이나 하는 스마트폰이 초점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은 TOF 카메라를 통해서 초점을 잡는 업데이트를 해서 해결된 문제지만 다시 말하지만 159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초점조차 똑바로 잡지 못했다는 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래그십 중에서도 제일 비싼 플래그십 폰인데 그 정도로 소비할 정도면 굉장한 삼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소비자일 텐데 말이죠. 다섯 번째는 색상인데 S20랑 플러스 모델은 그나마 괜찮은데 울트라 모델은 색상이 너무 획일적이에요. 코스믹 블랙, 코스믹 그레이 두 색상만 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전작보다 안 좋아진 스피커 품질입니다. S20에서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무리하게 배제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상력이 전작인 S10이나 노트10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해상력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잘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명색이 플래그십인데 이런 전작보다 퇴보한 점이 있다는 것 역시 오랫동안 갤럭시를 사용해온 사용자들에게 불만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QHD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미지원하는 점입니다. 아마 배터리 타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120Hz 주사율도 눈에 띄는 부드러움을 안구에 선사해주는 좋은 기능이지만 아마 갤럭시 플래그십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QHD 해상도가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런데 QHD 해상도를 포기하고 FHD에서만 120Hz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점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옵션으로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여덟 번째도 카메라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삼성이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던 스페이스 100배줌도 사실상 기믹성 기능에 가까운 거예요. 디테일도 떨어지고 삼각대에 올려놔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능이에요. 무엇보다 삼각대를 들고 다닐 정도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사진의 품질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죠.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가 가볍고 빠르고 손쉽게 추억의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는 걸 생각해보면 100배줌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홉 번째는 국내파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에 한정된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엑시노스 990의 성능이 썩 좋지 못한 이유입니다. 배치마크 상의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 유튜버가 업로드한 200달러짜리 홍미노트 8 프로와 1000달러짜리 갤럭시 S20 플러스를 비교해본 결과 홍미노트 8 프로는 안정적으로 60프레임을 유지했지만 S20 플러스의 경우 10분 후에는 50프레임으로 떨어졌고 20분 후에는 40프레임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의 AP 칩셋의 발열을 잡지 못해 스로틀링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7나노 EUV 공정까지 때려박아가며 만든 APU임에도 불구하고 스로틀링을 잡지 못해 5분의 1 가격의 스마트폰과 게이밍 성능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을 내려보자면 갤럭시 S20의 판매 부진의 이유에는 크게 경제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출고가 상승, 카메라 기능의 결함,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삼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던 카메라의 기능들이 썩 좋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점도 잘 안 맞는 문제가 있었고
카메라 부분에 떡하니 박아놓은 백배줌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기믹성 기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가격에 비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기존 삼성 팬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삼성전자가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